삼성 갤럭시 노트 7의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구미 경제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코오롱 그룹이 접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신소재를 비롯해 구미의 첨단 소재 산업 분야에 1,2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경주에 강진과 400기가 넘는 여진이 잇따르면서 국민 10명 중 8명은 원전이 지진에 위험하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급식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식재료 납품 입찰에 위장업체를 동원한 관계자 30명이 입건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TV 화면이나 휴대전화 액정을 접을 수 있는 첨단 신소재를 생산하기 위해 코오롱그룹이 구미에 1,200여 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접어도 자국이 남지 않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역 경제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투명 폴리이미드 CPI 필름 양산을 위해 구미에 882억 원 규모의 생산 설비를 구축하기로 하고 경상북도 구미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오롱이 자체 개발한 CPI 필름은 수십만 번 접어도 접힌 자국이나 흠집이 나지 않아 접을 수 있는 유리로 불립니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 첨단 소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가능성은 지금의 핸드폰에서 더 부가적인 기능을 탑재하거나 디자인을 추가한다고 그러면 접는 이외에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공단이 가진 모바일 산업과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이 핵심인데 기존에 있는 어떤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 소재를 통해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또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섬유 원단인 장섬유 스펀 폰드 생산 라인 증설에도 오는 2018년까지 37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비용 엔진 연료 필터 등 자동차 부품 신소재로 적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 효과라든지 앞으로 투자 계획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먼저 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드리고 첨단 제품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축소와 실적 부진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의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코오롱그룹의 신규 투자를 기점으로 대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 경제 주체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어젯밤에도 경주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400회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면서 특히 원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엔 이상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위험하다고 말해 정부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 결과 지진에 대비한 국내 원전의 안전에 대해 국민의 79.8%가 위험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여성과 30대에서 위험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경주와 울산, 부산 등 지진 위험 지역의 원전은 임시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 79.8%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14.9%에 그쳤습니다. 지진 위험 지역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선 전면 중단해야 한다가 41.5%, 안전성 점검을 통해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9.6%로 나와 국민 10명 중 8명이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지진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대책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81.8%로 압도적이었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또 지진 대피 요령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8%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번에 지진 피해가 발생한 대구 경북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정부의 지진 대책이나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제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4일 전국 성인 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판매 중단을 선언한 삼성 갤럭시 노트 7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구미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구미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하청업체도 적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전반적인 구미 경제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갤럭시 노트 7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전자 공시 시스템을 통해 소손 발생으로 정밀한 조사와 품질 관리를 위해 공급량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국내 생산은 물론 베트남과 브라질 등 해외 생산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 수준을 높이는데 일단은 포커스를 맞출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 구미 공장에서 갤럭시 노트 7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산 중단 조치로 구미의 많은 협력업체의 납품이 중단되는 등 구미 지역 경제 전반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근로자 신규 채용을 준비하고 있던 한 중소기업은 노트 7 생산이 중단되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는 최근 구미 지역 수출이 많이 줄어 지난해 275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더 줄어든 240억 달러를 목표로 했지만 이조차 달성이 힘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의 그 품질의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서 우리 구미 지역 경제에 예전과 같이 삼성이 크게 이바지해 줬으면 하는 큰 바람입니다. 구미 전체 수출액 중 삼성전자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갤럭시 노트 7 생산 중단이 구미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교육 수도를 자처하고 있는 대구입니다만 극심한 지역별 학력 격차이다. 학교 폭력과 교육 복지까지 툭하면 교육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이들 먹는 급식을 두고 금품을 주고받는 등 비리로 영양사와 학교 운영위원회 등 수십 명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해마다 식중독 사고가 터지고 질 낮은 음식이 도마에 오르지만 여전히 급식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급식 위탁업체 대표 A씨는 업체 선정과 검수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며 최근 4년 동안 모 고등학교 영양사에게 매달 30만 원씩 1,3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구 일대 세계 고등학교 운영위원과 전 급식업체 대표 등에게도 이 기간 4,8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식재료 납품업체 8곳 관계자 18명은 다른 업체 명의를 빌리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해 중복 입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 조달 시스템 등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중복 입찰한 횟수만 2만여 차례, 200억 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장업체를 설립을 해서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업체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에 좀 저해되는 요인들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구에서 급식을 위탁하는 학교는 50여 곳. 위탁 급식 과정에 각종 비리가 불거지자 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018년까지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여건이 되지 않는 학교는 일부 위탁 급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부 위탁은 그 식재료 검수나 식재료 구매는 학교에서 다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력만 외부에서 이제 그 업체에서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각종 급식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신문고를 운영하고 자체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시는 외지 대형 건설업체와 대구 전문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삼정 등 12개 외지 건설업체의 전체 하도급 금액 가운데 지역업체 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인력과 장비 사용 비율도 80% 이상으로 하는 등 지역과 상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북의 안전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진과 풍수해, 원전 등 5개 분과의 분야별 전문가 100명이 참여한 안전경북 365 백인 포럼이 창립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현철 지진연구센터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한반도의 지진 특성상 저층 구조물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진 설계와 성능 보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올가을 들어 경북에 첫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경주에서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은 3세 남아에게서 발견된 것으로 지난해보다 3개월 빠른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생활인 사망과 폭행 등 인권 침해 및 회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 시립희망원에 대해 지난 8월 2차례 조사에 이어 오늘부터 3차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는 오늘 희망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문서 폐기와 부정선거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포함해 희망원과 관련한 문제를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항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4일 한 식당에서 100여만 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받은 60여 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17명에게 30배 혹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단순 참여한 16명은 1인당 14,000여 원의 음식을 먹고 30배인 43만 8,900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 명은 50배인 73만 1,500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구미시 선산읍 양평방향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화물차 5대가 잇따라 충돌해 화물차 운전자 55살 김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45살 이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앞선 교통사고로 차량들이 서행하던 중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화물차들이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우 영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